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시입니다. 오늘은 게시판에도 뭐 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렇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30년 조금 더 된 시간 동안 하여튼 주식 매매를 했으니까 좀 참고로 될 만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선물 옵션 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주식하고 좀 ETF, 지수 ETF, 은 ETF 매매, 뭐 은은 보유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데 선물 옵션이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절대 뭐 선물 옵션을 하시라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외국인하고 기관은 선물 옵션 매매와 현물을 같이 운영을 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어떤 지수 방향성을 갖고 있냐 정도는 물론 자기 패를 안 보여줍니다만 그거를 계속 추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종목이 아니라 지수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개인들 선물 옵션 시장 진입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과거에는 쉬웠는데 지금 이걸 다시 좀 너무 거래가 죽고 하니까 다시 또 좀 완화시키는 것 같은데 뭐 하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요번 언제입니까? 수능 있던 때 저번 달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이었죠. 선물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는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째 목요일 날 이제 선물은 3개월에 한 번씩 만기가 돌아오는데 제가 그때 이거 사진을 찍었어요. 왜 찍었냐면 코스피 200 기준 아니겠습니까? 옵션 만기일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282.5가 맥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날은 수능이기 때문에 1시간씩 시간이 연장됐었죠. 늦게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3시 53분 됐는데 282.5가 외국인은 여기서 올라가야지 먹고 기관은 떨어져야 먹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개인은 뭐 그냥 개인도 상방 외국인 따라 있었는데 그러니까 282.5였단 말이죠. 한 뭐 3시 53분이니까 4시경이라고 보면 그러면 4시 반에 이제 코스피 200은 마감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그림이 아니지. 282.5에서 283.93을 만들었냐? 284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엄청 땡겨버린 겁니다. 빵원짜리가 14만원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종가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코스피 200을. 그러니까 이때 기관들이 완패를 한 거죠. 종가 기준으로 포지션을 유지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잡아채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서는 늘 선물 옵션 이거 포지션 구축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하시려고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빚내서 주식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신용매매 하지 마십시오. 자신 있으면 미수로 사시는 게 나아요. 오히려. 오늘 샀다가 오늘 팔면 뭐 그러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럼 미수도 안 나잖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 샀다가 내일 정리를 하면 내일 팔면 결제 떨어진 다음에 한 달 동안 미수 거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건 전 증권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A란 증권사를 거래하지만 B란 증권사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담보 비율이 140%가 되면 그 다음날까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 다음날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일재지라는 회사 주식인데 바닥에서 이제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도 만약 이 부분에 샀으면 담보 부족 발생합니다. 여기에 샀어도 담보 부족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쥐고 있으면 수익이 낮지만 그 사이에 대가복구가 있기 때문에 신용을 했다가 이 돈이 내 투자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용거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늘 유동성 확보를 해야 돼요. 뭐가 좋다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1억을 한다. 한 종목에 1억을 절대 넣지 마십시오. 그거는 대응이 안 되거든요. 내가 종합주가지수를 맞출 수도 없고 늘 내 판단이 잘못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100을 질렀다가도 그 나머지는 수익이 나든 손해를 보든 간에 바로 정리를 하고 일정 부분 빠져나와야 돼요. 이제 이거는 경험으로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 뉴스를 신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게 국일재지 일봉이고요. 뭐 일봉상으로는 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러지 큰 움직임이 어쩌냐 주봉 월봉으로 보면 좀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는 종목들은 5일선을 타고 가면서 21선을 안 깬단 말입니다. 이게 확연히 드러나죠. 뭐 월봉은 그냥 5일선만 타고 가는 거죠.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11월 28일 날 종가야 뭐 한 4% 올라 끝났는데 이제 시간에 단일가 매매 들어갔는데 오후 4시 48분에 기사가 두 개가 바로 나옵니다. 뭐 12 물량 터진다는 얘기하고 뭐 실적도 안 좋은데 이모는 고액 연봉 잔치를 한다. 이 안 좋은 기사를 쓸데없이 오후 4시 48분에 띄운단 말이죠. 그 11월 28일 날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플러스 한 2-30원 했었거든요. 근데 4%를 빼버립니다. 마이너스 290원이 됐죠. 그리고 124만 주 대량 거래가 터졌죠. 시간의 단위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는 거꾸로 이제 무슨 뭐 미국 그래핀으로 오른 거거든요. 미국 그래핀 박람회 참가해서 뭐 이렇게 기술을 선보였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대규모 양산에 들어간다. 어제 단일가 시간 장 마감 후에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런 다음 날엔 또 이런 기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29일 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빠져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기사 보고 그 다음 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빠져 시작했다가 또 플러스 잠깐 나왔어요. 근데 결국 뭐 빠져서 마이너스 5% 빠져서 끝났는데 그래서 이 주식은 사라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 좀 뭐랄까 이 기사 동원까지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이다 이런 데서 뭐 우리나라 증시 예상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절대 믿지 마십시오. 얘네들은 파생을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파생은 제로섬 게임 아니겠습니까? 기관이나 개인들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역적공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지 마시고 특히 증권 방송도 매일 그 종목 얘기하는 거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믿지 마세요. 그 미래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알면 발에 흙묻히고 다니지도 않고 혼자 돈 벌면 되죠. 단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실적이 좋아지니 뭐 3개월, 6개월 후에 목표를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증권 방송은 참고로 할 수는 있으나 하여튼 모든 것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꼭 마음에 좀 새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